요즘 이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책 소개를 자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루미나티를 다룬 책은 영문으로 돼 있죠.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읽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뭐 중국 하면 이제 처세술에 대한 서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 치국이라는 책이 눈에 띄어서 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어 우리가 약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나 그럴까? 축근을 무력화하여 강적을 제거하라 이런 말인데, 늑대가 먹이 사냥에서 보여주는 인내는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다. 늑대의 생태를 관찰한 사람은 먹이 사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작은 무리를 이룬 늑대들은 순록의 무리를 공격하여 도망치게 만든다. 그러다 다른 늑대 떼가 갑자기 순록의 무리 속으로 돌진하여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목표물이 된 순록은 늑대들이 오랫동안 관찰하며 가장 약한 놈이라 찍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 늑대들은 상처를 입은 순록을 그들의 무리로 돌려보낸다. 이상하죠? 이런 상황은 며칠 동안 되풀이된다. 늑대들은 부상을 당한 술록이 출혈과 기력의 소진으로 저항의 의지를 상실할 때까지 기다린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많은 어떤 혼란이 지속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좀 전에 이런 그 늑대 무리들이 하는 어떤 패턴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늑대를 예를 들어서 이제 거대 글로벌 엘리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술록의 무리들인데, 이 중에는 이제 역정보에 당하거나 어떤 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해서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의료가 됐던, 아니면 뭐 흔히들 말하는 뭐 false flag가 됐던, 뭐 헤게모니를 통한 그런 것이 됐던, 그랬을 때는 참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뭐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뭐 음모론을 하는데 다가가서 확 이렇게 어떻게 목숨을 해친다던가 이런 것들을 왜 이 사람들이 안 할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략이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그 음모에 대해서 막 퍼뜨리는, 그러니까 음모에 대해서 이제 까발린다 그러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는 사람마다 족족히 어떤 처벌을 가한다던가 뭐 제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채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하게 내버려두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현재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또 한국 최근에 어떤 신문에서는 9월 달에 다음 달이죠. 하루 140명 정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좀 끔찍한 뭐 이런 측정치도 내놨는데, 물론 이제 수비학적으로 보이는 무엇도 있지만, 그러면 늑대 때는 수시로 추격과 공격의 역할을 바꾼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추격과 공격을 하는 사냥으로 늑대들의 승리는 점차 확실해진다. 결국 순록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위험이 사라지면 늑대들은 최후의 공격을 가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육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이 어떤 단체에서 뭐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뭐 자유롭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도 피해를 입겠죠. 뭐 예를 들어서 혁명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포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늑대의 승리는 끈기의 대가다. 지금 계속해서 아젠다 21이라는 것도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벌써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벌어졌던 인구 감축에 대한 뭐 앞으로 점점 인구가 이제 급격히 늘어날 거라는 거를 이제 해서 계속해서 이제 5억까지 줄이자라고 했던 그런 아젠다가 있죠. 늑대들은 먹이 사냥을 하는 동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며칠씩이나 기다리면서 아사지청까지 간다. 그런데도 늑대 떼는 왜 직접 공격하여 재빨리 먹이를 획득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늑대가 덩치 큰 술록을 공격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엘리트라는 그룹은 전 세계 인구의 뭐 1% 미만일 겁니다. 뭐 소수점으로 내려가는데 이 많은 거대한 사람들이 진실을 목도하고 이제 공격을 감행하면 이제 자신들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늑대는 목숨을 건 단시간의 위험스러운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진짜 이러한 거대한 막강한 뭐 권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대항하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건 아닌가. 다만 상대가 지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끈질김으로 버텨 결국 목표를 달성한다. 자, 여기서 이제 옹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중국의 황제인데 어떻게 이제 책사라든가 이런 그 뭐라 그래요? 지혜를 써서 그 왕권을 유지했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늑대라는 것은 여기서는 상당히 지혜로운 동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그냥 잔인무도하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늑대라는 게 사냥률이 상당히 미미하답니다. 뭐 10번을 시도를 하면 한두 번 이게 성공할 정도로 사냥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굶주림과 그 또 뭐 아사 이제 죽음과 이런 것들을 넘나들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그쪽으로 발달됐고, 심지어는 자기 동족을 이제 잡아먹는 걸로도 유명한데, 그래서 이런 끈질긴 생명력이 이런 처세술로까지 뭐 쓰이게 됐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책은 상당히 두껍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을 읽으면서 이제 느닷없이 이제 어떤 오버랩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참 그렇구나. 사실은 그 아무리 그 인류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무언가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저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뛰어다니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이제 다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변환점이라 그럴까요? 이제 나쁜 사람들은 이제 또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또 온 곳은 아닌가. 뭐 그동안 그 뭐 숱하게 이렇게 어떤 좀 뭐 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이번 뭐 아젠다 21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로 인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나쁜 사람들이 또 제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너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제 뭐 책을 한 권, 생존의 법칙 치국이라는 책을 잠깐, 또 옹정이라는 황제가 어떻게 그 천하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의 서적을 한번 살짝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